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안남영입니다. 강연에 앞서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서 제 연구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콜로이드 양자점 레이저로 작년 Electrically Driven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from Colloidal Quantum Dot 이라는 제목으로 네이처지에 보고된 연구 결과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디스플레이융합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안남영 교수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양자점 레이저, 양자점 발광소자,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광전소자입니다. 관련한 연구 성과는 이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것처럼 2023년 네이처지, 케미컬 리뷰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 학술지에 제 연구 성과를 출판하였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관한 결과는 2022년 셀프레스에서 발행하는 줄 학술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네이처 연구 성과와 케미컬 리뷰에서 양자점 레이저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논문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콜로이드 양자점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양자점을 활용하여 어떻게 레이저 빛을 방출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네이처지 연구 결과인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 연구의 핵심 방법론과 의의를 설명드리고 강연 뒷부분에서는 저희 연구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콜로이드 양자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점이란 수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반도체 입자를 의미합니다.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면 입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 흔히 전자 오비탈이라고 표현되는 상태가 기존의 반도체 벌크 재료와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양자 구속 효과, 퀀텀 컨파인먼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양자점은 나노 사이즈의 결정이라고 해서 나노 크리스탈로 불리기도 하지만 나노 크리스탈 사이즈가 보호 반지름이라고 하는 특정 값보다 충분히 큰 경우에는 양자 구속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양자점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자점이란 양자 구속 효과가 나타나는 반도체 입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콜로이드 양자점을 흔히 양자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콜로이드는 액체상에 분산되어 있는 양자점을 의미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실험할 때 활용했던 콜로이드 양자점이 유기용매에 분산되어 있는 샘플들인데요. 레이저 빛을 조사하게 되면 이 양자점 물질에서 방출되는 굉장히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샘플은 모두 같은 반도체 조성인 카드뮴 셀레나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방출되는 색이 제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봤던 콜로이드 양자점에서 색깔이 다르게 보였던 이유는 양자 구속 효과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자 구속 효과가 바로 반도체의 밴드갭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반도체 결정은 밴드갭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베일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 준위 차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결정의 사이즈가 수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입자의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물질 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이 되고 이는 전자의 파동함수를 양자화시키게 됩니다. 결국 양자역학의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입자 사이즈라는 공간적인 제한에 의한 경계 조건으로 변화하게 되고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는 밴드갭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반도체 조성의 입자라고 할지라도 5에서 1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는 빨간색 빛 에너지에 해당하는 밴드갭 에너지를 그리고 3에서 5나노미터 사이즈의 입자는 초록색 빛 에너지를 갖는 밴드갭 에너지 그리고 3나노 정도 되는
양자점 입자는 파란색 빛 에너지에 해당하는 밴드갭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자 효과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가, 다시 말해 색깔을 크기 조절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가 보는 TV 디스플레이가 떠오르실 거예요. 양자점의 특장점은 그림처럼 임의의 고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원하는 색깔의 빛을 다시 방출할 수 있다는데, 이때의 효율이 100%에 가까운 이상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노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높은 색순도, 높은 안정성, 그리고 간단한 제조 공정 등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나노 기술로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색 순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색의 순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색을 내는 파장의 범위가 굉장히 좁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색 순도가 가능할 때 우리는 디스플레이에서 천연색에 가까운 색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지목되는 한계점 중에 하나도 양자점에 비해 낮은 색순도와 낮은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OLED는 오래 사용하면 픽셀이 죽는 버닝 현상이 발생하는데, 양자점 소재 자체는 반도체 결정이기 때문에 유기 분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양자점은 독성이 높은, 다시 말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친환경 양자점 소재를 활용한 양자점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되어 상용화되었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선명한 높은 밝기에, 그리고 어느 각도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잘 보이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 양자점 디스플레이 구조도처럼 양자점 밑에 블루 발광원이 존재하고, 그 위에 RGB 색깔의 양자점 발광층을 도포하여 LCD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가지지만, 컬러 필터 자체가 퀀텀 닷, 양자점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OLED처럼 자발광이 가능한 양자점 디스플레이도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실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혁신은 작년 양자점 분야 연구자들에게 노벨 화학상이라는 영광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양자점 최초 발명자인 알렉세이 예키모프 박사님을 비롯하여 현대의 양자점 합성 기술을 구축한 문지 바웬디 교수, 루이스 브루스 교수가 그 영예로운 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시작된 양자점의 발견이 나노 및 양자 기술 혁신에 크게 공로하고 실생활에 응용되는 기술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저같이 양자점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양자점 관련 기술은 굉장히 성숙해졌고 다양한 공학 분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그 밖에 센서나 카메라, 태양광 소자, 그리고 바이오, 양자통신, 정보통신 기술 등으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점으로부터 양자 구속 효과를 몸소 느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양자점 기반 기술들이 생겨날 것이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양자점을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바로 고위도 직진 광원을 만들어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인 고위도 직진 광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다시 말해서 레이저 기술인데요. 고위도 직진 광원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레이저 기술일 것입니다. 양자점은 기존 레이저 소자보다 훨씬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레이저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구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작년 네이처지에 보고된 저희 연구 결과 전에는 구현된 적 없었던 어려운 기술이었죠.
본격적으로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양자점으로부터 레이저 빛 방출이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자점은 전에 언급했듯이 반도체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빛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양자점이 바닥 상태에 있을 때 빛과의 상호작용은 광흡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빛이 물질 내부로 들어오면 빛을 흡수하여 전자 하나가 들뜨게 되고 전자와 전공쌍, 다시 말해 엑시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엑시톤이 형성되어 있는 양자점에 빛이 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애니메이션처럼 들떠있는 전자가 들어오는 빛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극 방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빛이 흡수되면서 다른 전자 하나를 들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점은 빛을 재방출하기도 흡수하기도 하는 중간 상태, 빛 투과성 관점에서는 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은 같은 확률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의 오른쪽 상황처럼 빛이 하나 더 흡수되어 두 개의 전자가 들떠 있는 상태, 바이엑시톤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자점은 빛을 흡수할 때 필요한 전자가 이미 들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극 방출, Stimulated Emission이라고 하는 방식의 동일한 빛을 하나 더 방출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입사광으로부터 양자점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두 개의 방출광이 나타나는 형태, 빛의 증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증폭을 매크로스코픽하게 구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저 빛이 될 것입니다. 양자점 내에서 두 개의 전자가 모두 들뜬 상태를 우리는 밀도 반전 상태라고 합니다. 파퓰레이션 인버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조건이 레이저 방출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도 반전 상태에 각각의 양자점은 빛을 증폭시키고 이 양자점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레이저 빛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양자점을 통한 레이저 구현이 굉장히 쉽게 느껴졌겠지만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선역이 있으면 악역이 있습니다. 양자점 내에 엑시톤 손실을 유발하는 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발광 오제 재결합입니다. 두 개의 들뜬 전자는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교환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자료처럼 들뜬 전자 하나가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다른 전자나 전공으로 전달되면서 다른 전자 혹은 전공이 더 높은 에너지에 들뜬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오제 재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제 재결합에 의해 더 들뜬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게 되고 그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전자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이며 두 개의 들뜬 전자 상태가 하나의 들뜬 전자 상태로 변화하는 엑시톤 손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방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빛을 만드는 과정인 자극 방출과 손실이 일어나는 오제 재결합 중에 당연히 자극 방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레이저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양자점 소재가 오제 재결합은 천천히 일어나고 자극 방출 과정이 굉장히 빠른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양자점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달성 조건이 바로 이러한 양자점 물질을 디자인하고 합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던 미국 연구소에서는 연속적으로 조성이 변화하는 합금 반도체 양자점을 개발하여 비발광 오제 재결합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양자점의 코어는 카드뮴 셀레나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코어의 바깥쪽을 조성이 균일하게 변화하는 카드뮴 징크 셀레나이드 합금으로 감쌌습니다. 이 소재의 환경적
전기적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마지막으로는 징크 셀레나이드 설파이드 합금층을 형성하여 만들어진 양자점 소재는 코어쉘 구조로 전자에너지 준위를 공간상에서 연속적으로 변화시킨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자 파동 함수가 넓게 흩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전자의 분포가 넓어짐으로 인해 전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이 억제되고 결과적으로 비발광 오제 재결합 속도가 20배 이상 지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제 재결합이 억제된 양자점 소재를 활용하여 이를 광공진 구조, 광학 캐비티와 결합시키게 되면 양자점으로부터 강한 레이저 방출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양자점 내 바이엑시톤 상태를 형성하기 위해 레이저 빛을 조사하여 광 에너지를 주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광 펌핑을 통해 바이엑시톤을 형성한 후에 방출되는 빛들이 광학 캐비티 안에서 순환되면 지속적으로 자극 방출을 유도하고 강한 커플링이 발생하면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면 방향으로 강한 레이저 방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이저 빛은 오른쪽 스펙트럼처럼 하나의 파장에서 굉장히 강한 세기의 빛으로 검출이 되고 빛이 증폭됨으로 주입되는 에너지의 변화보다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이저 방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른 고에너지 레이저 광원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실생활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레이저 광원을 통해 레이저 방출을 구현하는 것이 아닌 전기 에너지를 주입을 했을 때 레이저 방출이 나타나는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가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처지 연구 결과인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의 모식도를 통해 작동 원리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층은 양자점으로 구성된 방막이고 그 방막을 양쪽에 전하 주입층, 각각 전자 주입층, 전공 주입층이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자 내부 혹은 외부에 광학 공진 구조가 있어서 양자점에서 방출된 빛은 다시 양자점으로 돌아오는 광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극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와 전공을 주입하면 양자점 내부에 전자 전공쌍, 다시 말해 엑시톤을 형성할 수 있고 이때 높은 전류를 주입하면 레이저 방출에 필요한 바이엑시톤 상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방출광이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광학 공진이 형성이 되면 이 구조를 통해서 강한 레이저 빛을 방출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는 기존의 LED라고 불리우는 발광 다이오드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작동 메커니즘은 상이합니다. 먼저 발광 다이오드는 양자점의 바닥 상태로부터 전자와 전공 하나씩 주입된 후 자발 발광 재결합을 통해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류 주입이 필요가 없고 낮은 전압 전류에서 구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엑시톤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류는 더욱 많이 주입이 돼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전류는 최대 1000배의 밀도로 주입이 되어야 가능하고 두 개의 엑시톤 상태의 자극 방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되면서 다시 단일 엑시톤 상태가 되고 다시 전자와 전공이 주입되고 이러한 오른쪽 사이클을 기반으로 소자가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자의 구현 난이도는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의 연구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자발 증폭 방출 형태의 레이저 빛을 전기 주입에 의해 만들어내는
세계 최초의 양자점 소자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소자의 형태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고 실제 구동하는 소자의 모습은 오른쪽 사진과 같습니다. 저희는 양자점 내에 2000A/cm2 이상의 고전류 밀도를 주입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전자와 전공이 평균 8쌍 이상 주입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한 광학 구조를 결합시켜서 측면 방향으로 강한 레이저 빛이 방출될 수 있게 하였는데요. 레이저 빛의 형태는 자발 증폭 방출이라고 하는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다시 말해 ASE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측면 방향으로 레이저 빛이 방출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브래그 반사판을 결합시켜서 양자점으로부터 방출된 빛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측면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하였기 때문인데요. 브래그 반사판과 상단의 은 전극 반사판이 빛을 효율적으로 웨이브 가이드 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자점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자극 방출을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고전류 밀도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자극 방출이 가능한 밀도 반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성되는 빛이 계속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자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포함되었고 실제 제가 속해 있던 미국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30년을 연구해왔다고 하죠. 저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레이저 특성을 갖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반도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칩은 정기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전자의 이동이 아닌 빛 알갱이, 포톤을 이용한 컴퓨팅을 위해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집적이 가능한 레이저 소자가 필요한데요. 콜로이드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를 활용하면 우리는 쉽게 실리콘 기판에 레이저 소자를 집적하여 광 컴퓨터를 구현시킬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빛은 기존의 LED의 밝기의 수천 배, 그리고 방출된 빛이 직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요한 고위도 직진 광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3D 홀로그래피 기술 등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콜로이드 양자점 레이저 다이오드 기술은 이와 같이 폭넓은 차세대 기술로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은 Advanced Optoelectronics and Spectroscopy Lab, 줄여서 AOSL입니다. 차세대 광전자 소자 및 분광학을 연구하고 있고 2024년 3월에 연세대학교 공학원 건물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석박통합과정 1명과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에 열정이 있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비전은 기존의 광전자 소자에 혁신을 더한 차세대 광전 소자 개발과 신소재를 분광학 기반으로 탐구하여 빛과 전자 그리고 소재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는 오늘 강연을 통해 소개한 양자점 광 기술을 포함하여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재료를 활용한 광전 소자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점 나노 입자를 활용하여 3D 나노 프린팅, 3차원 나노 프린팅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나노 방막 형성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국내외 학교와 연구소들과 다양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파견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전 소자 제작 및 특정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광전 소자 연구를 위한 광학 반도체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OSL 연구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제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